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할리우드 감독 코엔틴 타란티노도 인생 최고의 영화라 극찬한 K영화를 리뷰하는 영국 언론 메트로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중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역대 최고의 K영화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두 영화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 아마 이 질문은 전세계 시청자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2003년 같은 해에 개봉된 두 한국 영화가 23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의 한국 영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메트로에서도 레전드 한국 영화 살인의 추억에 대한 장문의 기사가 어제 날짜로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충 감독의 한국 범죄 스릴러가 이제 영국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처음 스크린에 개봉한 살인의 추억은 봉준호가 감독했으며 심성부와 공동 집필했습니다. 1996년 김강림의 희곡 나를 보러 와요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송강호와 김상경이 1980년대 후반 화성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간과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박두만과 서태훈 형사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또한 이춘재가 저지른 실제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했으나 영화 제작 당시에는 미해결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악명 높게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이 영화는 21세기 최고의 범죄 영화 중 하나이자 역대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할리우드 감독 코엔틴 타란티노도 이 영화를 자신의 인생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고 꼽았습니다. 최근에는 ITVX에서도 무료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로튼토마토에서 95%의 평점을 받을 리뷰 사이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익숙한 범죄 장르와 사회풍자, 코미디를 결합해 주요 인물들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절박함을 포착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리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너무나 긴장감 있고 효과적인 스릴러라서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 가늠하려면 자막을 봐야 하는 게 아쉽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면 이 영화는 대부분의 할리우드 스릴러나 심지어 범죄 전담반 같은 범죄 장르 드라마들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가디언즈는 살인의 추억은 의도된 느슨함과 오만함을 풍자한 훌륭한 작품이며 마지막 장면은 매우 소름 끼칩니다라고 평했고, 한편 버라이어티는 이를 인간의 결함에 대한 강력하고 천천히 타오르는 초상화라고 평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수년간 영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다양한 리뷰 사이트에 자신의 리뷰를 올렸습니다. 봉준호의 진정한 천재성은 무거운 주제를 통합해 슬픔, 공포, 놀라운 코미디가 어우러진 걸작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시청자 크리스토퍼가 로튼토마토에 썼습니다. 기생충이 봉준호를 세상에 알리기 훨씬 전부터 살인의 추억은 주인공들이 현실과 단절된 채로 남는 그의 잔인한 스타일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가던 진실을 드러내는 허공을 응시하는 장면은 최고라고 시청자 아이제는 말합니다. 단 한 프레임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불안하지만 이상하게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기생충처럼 이 영화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다시 보고 싶어지는 드문 영화 중 하나입니다라고 곤살로는 덧붙였습니다. 일부는 이 영화를 기생충보다 낫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는 2000년 장편 감독 데뷔작 프란다스의 개로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컬트적인 팬층을 얻었습니다. 이후 2003년 살인의 추억, 2006년에는 괴물, 그리고 2013년에는 설국열차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작품이 그의 영어 데뷔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린 것은 기생충이었으며 이 영화는 한국 영화상 가장 높은 흥행 수익을 올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블랙 코미디 스릴러는 가난한 가정이 부유한 가정과 삶에 침투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114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되어 2억 5,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 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비영어권 영화 중 최초로 수상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오리지널 각본상, 최우수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했으며 골든글로브상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과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비영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 감독은 옥자 미키 17도 출시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감독 봉준호는 경력 동안 아카데미상 3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2회, 아시아 영화상 5회를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 영화제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는 살인의 추억을 지금까지 자신이 만든 가장 어려운 작품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살인의 추억을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평점 4.5점, 지금까지 올드보이, 부산행, 악마를 보았다, 헤어질 결심, 그리고 지금은 살인의 추억을 봤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국 영화이고 저는 그것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놀라운 스토리라인, 플롯과 캐릭터 개발, 아름다운 촬영, 세계적인 수준의 연기, 이 영화를 충분히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범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접근 방식이 다른 두 명의 형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성격을 대조시키는 성찰이 더해졌습니다. 모든 배우들이 좋아하는 연기를 했고 특히 살인자로 의심되는 캐릭터가 저에게 많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완전한 영화에 대한 만족감을 줍니다. 글쎄 이 영화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살인의 추억은 최고의 한국 영화나 최고의 시대극, 실제 범죄 사건을 다룬 최고의 영화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스릴러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오랫동안 여러분의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동안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고 흥분하는 것처럼 그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영화가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이며 본 감독의 영화 세계를 깊이 있게 다룬 최고의 고전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예술적이고 지시적인 스타일을 상징합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다른 반전과 절정을 가미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마치 자신이 그 이야기 속에 살았던 것처럼 모든 장면을 포착합니다. 가장 슬픈 순간에도 웃게 만들고 간헐적으로 재밌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 무서워하고 일어날 일에 좌절할 것입니다. 비가 그의 영화 속에서 진정한 매력인 만큼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에서 강렬한 은유적 측면을 포착합니다. 이 영화는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역대 최고의 미스터리 연쇄살인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어젯밤에 봤는데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봉준호가 내레이션을 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는 확실히 훌륭한 스토리텔러입니다. 대사뿐만 아니라 장면, 분위기, 그가 만든 깊은 캐릭터까지 이 영화는 시각적 스토리텔링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저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본 후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요즘 미국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영화가 단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영화, 서양 공포와 미스터리 장르는 오늘날 이 영화에서 배워야 합니다. 확실히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2004년에 봤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한국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5위 안에 드는 영화입니다. 올드보이에 이어 두 번째이고 악마를 보았다까지 미국 영화 퍼플픽션 위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예술적이고 지시적인 스타일을 상징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정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역대 최고의 범죄 스릴러 중 하나이며 확실히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한국 영화입니다.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캐스팅이 정말 잘 되었고 조금 길지만 영화 대부분은 즐겁고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온다면 한국 영화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건 한국이 정말 훌륭한 영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볼만하다는 거였어요. 이 영화는 쉽게 말해 봉준호 감독의 최고의 영화이며 내가 본 최고의 사이코패스 범죄 영화 중 하나입니다. 폭력에 대한 대담한 표현과 연출, 훌륭한 각본으로 인해 나는 큰 충격을 받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결말은 매우 혁신적이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며 매우 지적입니다. 이 걸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왜 미국에서는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없을까 생각도 합니다. 이 영화는 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 영화는 스토리라인, 플롯, 서스펜스 모든 것이 너무 잘 만들어졌고 한국 고전 영화를 보고 싶다면 이 영화부터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당신도 그 일부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잘 전달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저를 영화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정의의 한계에 대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살인의 추억은 최고의 범죄 스릴러 중 하나입니다. 스토리라인이 너무 좋고 독특해서 끝까지 흥미진진하고 설레게 만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느린 속도로 시작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점점 더 격렬해집니다. 매우 독특한 영화입니다. 저는 많은 스릴러를 봤지만 이 영화는 그 중에서도 돋보입니다. 이 영화에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스릴, 다크 코미디, 폭력, 공포, 훌륭한 스토리, 결말은 말문이 막히고 더 보고 싶게 만듭니다. 이 영화 전체에 많은 반전이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의 걸작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살인의 추억을 시청한 중국 반응입니다. 진짜 범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영화관에 앉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송강호의 눈물 어린 눈빛과 4개의 눈을 마주하니 너무 소름 돋는다. 안녕 살인자, 너도 이 영화를 보고 있니? 당신을 위한 살인의 추억. 이건 진실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 어떻게 지워졌는지 보여주는 영화다.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기생충을 연출한 한국의 유명한 감독 봉준호가 감독했다는 사실을 지금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은 봉준호의 예술적이고 지시적인 스타일을 상징합니다. 다른 트위스트와 클라이맥스가 있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말 좋은 영화다. 훌륭한 캐스팅 작품이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영화가 즐겁고 실수 없는 완벽함이다. 내가 계속 생각한 것은 한국에는 뛰어난 엄청난 영화가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연 최고의 봉준호 영화이자 내가 본 최고의 사이코패스 범죄 영화 중 하나이다. 그의 대담한 폭력, 연출, 뛰어난 각본은 나를 충격에 빠뜨리고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나는 항상 내가 진실에 매우 가깝다고 느끼지만 그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잡히지 않고 계속 나를 괴롭혀지게 하는 그 무력감. 이 영화가 내게 준 그림자는 5년 전 이 영화를 학원에서 봤는데 밤 12시가 다 되는 시간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떨려서 일어나지 못했고 1년 동안 복숭아를 안 먹었다. 봉준호와 송강호 팀의 구성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완전 레전드입니다. 한마디로 숨막히지만 중독성 있는 작품, 한국 영화의 정점인 배우들의 연기가 모두 마음에 든다. 살인사건은 물론 그 시대의 대한민국의 기억까지 녹아들어 배경으로 변해간다. 피의자가 피의자인지를 두고 경찰서 전체가 시끄러워졌을 때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매번 흘러나오던 러브송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밖에는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아직도 사건이 풀리지 않고 끝날 것 같은 멍한 기분이 들어서 다시 봤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다시 볼 때마다 나는 그것의 완벽함을 더욱 굳게 확신합니다. 살인범을 찾지 못한 이야기,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해 보이는 감독의 긴장감과 깊은 의미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영화의 매력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완벽한 영화의 초점은 결코 연쇄살인 사건 자체에 있지 않다. 메인 라인은 모두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브 라인은 당시 한국 사회의 전체의 혼란이다. 시간의 흐름은 씻어낼 수 없다.
끝에서 송강호의 눈빛은 끝없는 변천사를 반영하는데 첫 번째 범죄 현장의 롱샷과 자의행위자를 쫓는 남자의 퀵컷은 나를 울릴 뻔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모든 고통을 견디는 것 외에도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뿐 아니라 삶의 진실. 가끔은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진실은 통하지 못한다. 이면은 차갑고 눈으로 분간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범인이다. 다들 많이 언급하지만 주인공이 제사의 벽을 허무는 장면의 촬영 방식과 배우들의 연기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살인범은 2019년 DNA 대조를 통해 검거돼 23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14명의 여성을 살해했다. 2003년 촬영한 영화라 감독은 살인범이 누군지 모른다. 극중에서 동시에 범행을 저지르는 여러 명의 살인범이 있다고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상당히 풍부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런 영화 다시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20년 전 나온 영화인데 요즘 나온 영화보다 스토리 구성이나 긴장감, 촬영 기법이 더 뛰어나서 좋았다. 진짜 최고다. 눈 마주치는 장면, 어떤 영화도 그런 것은 표현할 수 없을 듯. 명작은 다시 봐도 명작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정말 극찬의 반응이 끝이 없습니다. 아마도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가 나왔던 2003년이 우리나라의 영화 역사의 전환점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엄청난 명작들이 계속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